합격합니다. 기간주 귀요보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배수까지 포괄수까지 맨날 나오죠? 행위별로 매겼어. 그래서 후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료비는 높지만 진료의 질은 높아? 이게 바로 행위별수까지입니다. 포괄수까지는요, 이것도 이제 질문이 많았는데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제왕절개야, 치질이야, 백내장이야, 맹장이야, 그런 경우에만 포괄수까지를 쓸 수 있는데요. 전에 결정되어 있다. 특정한 진료비이다. 이렇게 되면은 포괄수까지를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까지랑 포괄수까지만 쓰는 나라라서 이 두 개가 계속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인두제는 다른 나라예요. 인두제. 환자 머릿수대로 의사가 돈 버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문제점은요, 이원화되어 있어요. 중앙보건조직과 지방보건조직으로 나뉘어 있었죠. 중앙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저런 업무를 해요. 업무의 플랜을 짜요. 그런데 돈이나 사람이 필요할 때는 행정안전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보건교육의 평가 유형. 교육 전, 중, 후. 전, 중, 후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교육 전에는 뭐 한다? 진단 뜬다. 진단평가. 교육 중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학생의 이해도가 있는지, 얘 공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형성평가입니다. 총 과외평가는요, 다 끝나고 시험 보는 거. 보건교육 실시 절차. 도입 전개 종결이에요.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단계가 도입 단계라는 거. 그리고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전개 본론이고요. 마지막에 내용을 요약해주고 점검하는 게 바로 결론 종결입니다. 전개 본론 같은 말이고요. 결론, 종결 같은 말이에요. 보건교육의 특성 중 진행 방향. 보건교육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과거에서 최신 것,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추 기억하세요. 요거 혹시 모르니까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친숙한 것에서 낯선 것, 직접적인 것에서 간접적인 것으로 갑니다. 가정 방문의 우선순위. 항상 신생아 미수가 아기들 먼저 갑니다. 맨 마지막에 성병 환자, 결핵 환자. 이 감염성 질환은 옮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런 감염성 질환자를 돌면은 그 다음에 가는 집들이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방문은 신생아 미수가, 임산부, 학년 전, 학동기, 맨 마지막에 감염병 환자라는 거. 의치 관리, 찬물에 담가라 중요하죠. 자기 전에 의치를 뺀다, 잇몸 압박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곳에 보관한다. 분실 방지하기 위해서.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수건 깔아 놓는다는 거. 문제가 되는 환자는 의치를 빼라고 했어요. 수술실, 무의식 환자, 경련 중에 수면 중이라면은 의치를 뺀다. 틀니가 이렇게 부분 틀니 조그만 것도 있어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 증조수나 붕산수로 닦고 미온수에 닦는다. 미온수 다 되는데 찬물에 담가야지. 뜨거운 물에 담그면은 변형이 된다는 거. 비위관 삽입 길이도 국시에 나왔었죠? 코끝에서 귀에서 검상 돌기까지. 등척성 운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등장성 나왔으니까요. 등척성은 뭐예요? 관절을 쓰지 않고 등척, 길이척. 길이가 같다. 그냥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거예요. 관절 길이가 같은 운동이고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등척성 운동입니다.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 등척성이 또 나올 차례이다. 경련시.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가장 중요하죠. 기도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에서 뭐가 나오니까요. 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덜덜덜 경련하고 있는데 옆에 막 이것저것 막 날카로운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베고 다치고 골절 입잖아요. 항상 기도 확보, 그 주변에 다치지 않게 공간 확보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 회원부간호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요도질 항문이 있습니다. 이 항문을 맨 마지막에 닦아야 됩니다. 왜? 항문에서는 똥이 나오고 똥에서는 대장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로 닦으면 어떻게 된다? 이 대장균이 질과 요도로 들어가서 요로 감염을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항문을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이 회음부 간호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합니다. 대음순 하나, 여기 둘, 소음순 하나, 둘, 솜을 다 다르게 닦아야 돼요. 하나 가지고 다 닦는 게 아니라는 거. 남자 회음부 간호도 나오죠? 이 끝에 부분이 귀두예요. 귀두, 이 부분이 음경. 그리고 이쪽에 이제 치골 있고요. 항문 있잖아요. 귀음, 치향, 요 순서로 닦는다는 거. 포경수술 안 한 남자는요, 포피를 뒤집어서 닦는다. 2차 대기 오염물질, OR 스케펜,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오존이 나왔었다는 거죠. 2차 대기 오염물질, OR 스케펜,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오존이 나왔었다는 거죠. 2차 대기 오염물질, OR 스케펜, OR 스케펜, 오존, 알데히드, 스모그, 케톤, 펜은 그냥 펜입니다. 오존이 나왔었다는 거죠. 요 추천자 시행할 때의 자세는 새우등 자세. 요거 유력하지 않나요? 요번에 체위에서 조금 유력한 문제입니다. 요 추천자 할 때는 요추 3, 4번에서 물 뽑아야 되니까 구부려갖고 물 뽑고요. 다 끝나면 똑바로 누워야 두통도 없고 이 물이 새지 않는다. 앙아이를 취한다. 뇌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의 부위는 지주막 하강이다. 요 추천자 어디다 바늘 찌르냐?
요추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다 찌른다. 그러면은 우리 4, 5번 뭐 기억나지 않아요? 심천맥박 어디? 좌측 쇄골선과 이 4, 5번의 늑강골이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심천맥박이다 했잖아요. 1차 보건의료의 특징, 접수주지, 접근성, 가까워야 된다. 만들어 놓으면 뭐해? 아무도 활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1차 보건의료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수용 가능성, 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 어디다 붙입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붙여요. 차 보조석에 탔어. 요 순서로 붙이는 거예요.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붙입니다. 임종의 단계, 부근협, 우수,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우리 막내딸 시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협상입니다. 왜 하필 나야? 왜 지금이야? 분노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 우울이고요. 받아들인다, 체념한다, 수용이에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 다른 병원 가서 다시 진단을 볼 거예요. 이거 뭐죠? 부정입니다. 정신질환자에게 노동 강요하면은 3.3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이다. 상급 종합병원 5상급 500개 이상이다. 의료인은 누구냐? 의사와 간호사이다. 의사는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이다. 간호사는 간호사, 조산사다 이거예요. 조산사도 간호사입니다. 조산사를 더 추가해서 딴 사람이다. 사조의 한, 사산 진단서는요. 조의한, 조산사, 의사, 한의사만 진단서, 사산 진단서를 찔 수 있다. 사산 진단서는요. 어른이 죽은 게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죽은 겁니다. 뱃속에서 죽은 게 사산이에요. 그러니까 조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11. 치료 거부, 격리 거부했어? 그러면 11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요. 일하면서 결핵 옮겼어? 이거 11이라는 거예요. 태아성감별 2이고요. 역학조사 거부했어? 방역 회피했어? 코로나 초반기에 역학조사 거부했다가 난리 났죠? 이거 2예요. 굉장히 셌어요. 우리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뭡니까? 3.3이죠. 그런데 체열 금지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다가 알게 된 환자를 비밀을 누설했어. 이건 2예요. 뭔 말이에요? 혈액관리법에 관련돼서는 2이고요. 일반적인 혈액관리, 일반적인 환자의 비밀 누설은 3.3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교하세요. 저단백 시계가 필요한 환자, 우리 교재에 간신사밖에 없어요. 간성훈수. 그냥 신부전 또는 만성 신부전. 사구째 신념 환자는 저단백을 먹인다. 특이하지 않나요? 다 고단백 먹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국가고시에 나왔었다는 거 작년 하반기에. 쿠마린, 헤파린, 항응고제입니다. 피가 안 멈출 수 있다. 혈액 응고되는 시간을 잰다는 거. 디국신, 디기탈리스, 이거 국시 나왔죠? 맥박수를 재야 된다. 정상 맥박 60에서 100회예요. 1분에. 60회 이하는 서맥이에요. 가뜩이나 맥박이 느린데 얘네를 놓으면 더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밤에 걸어오고 있는데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동공이 커지고요. 기관지가 확장됩니다. 왜 기관지가 확장돼? 저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지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혈구는요? 45%이다. 왜? 9는 4 플러스 5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혈장이 55%겠죠? 혈소판에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해요. 이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모자보건의 대상 범위. 모는요? 임산부, 가임기 여성, 분만 후 6개월 이내입니다. 가임기 여성은 15에서 49세이다. 자는요? 그냥 태어나고 6년 미만이니까 5세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은 왜 중요해요? 인구의 다수예요. 50에서 70%예요.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인구 자질에 영향을 주겠죠. 임신, 분만, 산육에 일어날 사망을 감소시키고요. 질병 예방 사업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모자보건 사업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인구 자질이 너무 나빠진다. 영아 사망률. 영아가 0에서 1세죠?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사망한 영아의 수이다. 분모가 뭐냐? 이런 문제 나왔었잖아요. 항상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가요? 분모로 가요? 분자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영아 사망률 분자로 올라간다. 모성 사망률 분자로 올라간다. 노인 부양비 분자로 노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프가 점수 5항목. 다음 중 아프가 항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간단한 문제 틀리면 억울하니까 보자고요. 호맥, 컬러 반사, 근긴장도. 호맥, 컬러 반사, 근긴장도. 호흡, 맥박이에요. 컬러, 핑크인지 푸르딩딩한 건지 반사, 근긴장도를 봅니다. 아동 운동의 발달 특성. 두미법칙, 머리에서 다리로 운동하고요. 근원법칙, 중심에서 말초. 전체 활동에서 부분 활동,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운동한다. 일반적인 운동에서 특수 운동. 이것 좀 어렵지 않나요? 일반적인 거 하다가 특수 운동을 한다. 이것도 역시 손전체 쓰다가 손가락 쓴다. 이런 의미입니다. MMR, 홍유풍이죠? 디탭, 디파백이죠? 홍유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입니다. 이거 언제 맞아요? 12에서 15개월. 돌 지나고 맞는 게 MMR이에요. 디탭은요, 디파백,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에 2, 4, 6개월에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맞아요. 탈수하면은 설사랑 연결하세요. 설사하면은 탈수가 오니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한다 또는 물을 먹인다 이거예요. 태변은요?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이다. 태어나서 처음 싸는 게 태변입니다. 태변 후에 나오는 변은 이행변이다. 4일에서 한 2주, 14일까지 나온다는 거. 분만 1, 2, 3, 4개가 있습니다. 개, 아, 반, 회. 문제 내볼게요. 복압을 높인다? 태, 아, 만출기죠. 분만 2기입니다.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 아기가 나왔으니까 태반을 확인해야겠지. 3기죠. 그쵸? 문제. 회음부를 상모하고 복압을 금지한다 하면 뭐예요? 1기죠. 산정 갈기의 주기. 이거 7개월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갑니다. 8, 9개월. 8, 9개월에는 2번 간다. 막달 4주는 4주 간다 이 소리예요. 7개월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 8, 9개월. 한 달에 2번. 그리고 37, 38, 39, 40. 요 4주는 매주 간다. 유2 균열, 젖꼭지가 균열되어 있으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항생제를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 먹고 비타민 연고를 발라야 돼요. 항생제 먹으면 그 젖을 아기가 먹으면 항생제를 그대로 먹겠죠? 그래서 수유를 금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하루 이틀만. 신생아의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이라는 말과 병리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병리적은 병이죠. 생리적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태어난 지 3, 4일 됐어. 신생아죠. 체중의 5에서 10%가 빠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보건복지부내에 부서가 있어요. 간호조무사에 관련된 거냐, 의료인에 관련된 거냐,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기타 등등 관리하는 거 간호정책과. 의료인이 누구예요? 의사, 간호사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 의료인력정책과이다 이겁니다. 방문 간호조무사 하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경력 3년 있어야 되고요. 교육 700시간 있어야 돼요. 어떤 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이 있어요. 700시간이면 거의 반년 정도 걸려요. 간호조무사 따는데 1년 걸리죠? 3년 경력 쌓아야 되죠? 그럼 벌써 4년이죠? 교육받으면 거의 5년은 있어야 방문 간호조무사 한다. 아스피린 어떤 환자 금지해라? 출혈경영 환자는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피가 안 멈추니까. 위궤양 환자 위장에 출혈 있을 수 있으니까 아스피린 먹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혈우병 환자 피 안 멈추죠? 아스피린 먹지 말아야겠네요. 고혈압 환자는요? 저염 저지방 시기를 해야 돼요. 살을 빼야 된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고혈압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은요.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먹는다. 이거는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국가고시입니다. 고혈압은요 140에 90부터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한 번 측정해서가 아니라 여러 번 재는 거예요. 수질오염에서 DO, 용존산소가 높다면 깨끗한 물이다. 반대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 요게 많으면 더러운 물이에요. 요게 적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 DO가 낮으면 더러운 물. DO와 BOD, COD는 반비례 관계다. 병원 화재 났어. 거동 가는 자 먼저 대피시킨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아시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 기다리고요. 바람이 부는 그 반대 방향으로 소화기를 쏴야 돼요. 등지고 소화기를 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료 폐기물 어디다 버리냐? 일단 노란 통, 손상성 폐기물, 격리는 빨간 통, 7일, 태반은 녹색 통, 15일입니다. 통은 흰색인데요. 이 모양 자체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다 달라요. 녹색.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 메리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이다.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같은 말로 공기도칠입니다. 이 균은 열에 약해 돼지고기 삶아 먹어 전살균으로도 사멸되지만 돼지고기가 원인이 된다. 훈침이 뭐예요? 훈훈한 침인가요? 어지러울 훈입니다. 침을 맞았는데 환자가 어지럽다. 살짝 어지러우면요. 그걸 현훈감이라고 해요. 뭔가 어지러운 느낌, 현훈감. 그거보다 완전 세. 환자가 뭐 기절했어. 어쩌고 저쩌고 했어. 훈침이에요. 뜸의 효과가 있어요. 뜸이 뭐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체온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증가된다고 하잖아요. 몸이 허한 사람, 허증 질환에 사용합니다. 그럼 기운이 너무 펄펄 나는 사람은 이거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실증 질환, 기운이 넘칠 때는 침을 놓는 게 낫다고 합니다. 급성 질환은 탕제, 만성 질환에는 환제. 만성이니까 맨날 먹어야 되니까 알약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루약은 산제, 산산이 흩어지다 이러잖아요. 산제이다. 고제는요, 반유동해, 뭐 고약, 젤리형, 고약 약간 끈적끈적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 침요법의 부작용증, 너무 배고플 때, 너무 목마를 때, 너무 피가 많이 나와, 너무 피곤해. 이럴 때는 침을 맞지 않는다. 이럴 때는 뭐 뭔들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부항이 뭐예요? 이 음압펌프질로 관 속에 든 공기를 빼서 피부 표면에 흡착시켜서 또는 화력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아니 간접적으로 이용해서 치료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강제적으로 돈 띄어가죠. 직장 아니면 지역밖에 없어요.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은 지역으로 냅니다. 제3자 지불제도야. 왜? 우리 병원 가면은 한 4,000 얼마 내고요. 노인들은 1,500원 냅니다. 또 뭐 차상위는 1,000원 이렇게 내잖아요. 나머지는 누가 내주는 거야? 우리가 건강보험 돈 어디다 내요? 공단에 냅니다. 여기서 대신 나머지를 넣어주는 게 제3자 지불제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 외래는 우리가 30% 부담하고 입원은 2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뛰어간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다.
공단에서 나머지를 내준다. 그래서 제3자 지불 제도고요. 보험료는 차등 부과한다. 직장에서 월급이 많거나 내가 재산이 많으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차등 부과해요. 50만 원씩 내시는 분도 있고요. 만 원, 15,000원씩 내시는 분도 있어요. 혜택은 똑같다는 거. 자유민주주의가 이건 좋다는 거. 하지만 강제적으로 뛰어간다. 왜? 강제적으로 안 뛰면 누가 알아서 내겠습니까? 저 강제로 뛰어가서 니네가 아프면 그래도 나라에서 알아서 해줄게. 이게 바로 사회보험이라는 거예요. 작업 환경의 유해인자 관리 방법. 대치. 아예 그냥 체인지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게 제일 좋다. 이 남자친구가 너무 이상해. 바꾸는 게 최고예요. 고쳐 못 쓰잖아요. 그죠? 유리병을 철제통으로 바꾼다. 훨씬 더 튼튼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밀폐와 격리. 만약에 막 너무나 방사능 같은 거야. 그러면은 원격 조정으로 해야지. 그거 근처도 안 간다. 도랑으로 벽 치고 막 장벽을 세운다. 이런 거예요. 실내 환기. 후드를 설치해서 환기를 잘한다. 이겁니다. 그 유해물질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바꿔버리는 거. 체인지 하는 거예요. 체인지. 갈아버린다, 대치한다 이겁니다. 희석하는 것은 환기하는 거예요. 창문 열어서 공기를 그냥 희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똑같은 근무 환경에서 누구는 암이 걸렸고 누구는 암이 안 걸렸어. 이유가 뭐냐? 보호구를 누가 착용했냐 안 했냐 이 차이입니다. 유치 도뇨관. 도뇨관을 계속 꽂고 있는 거, 소변줄을 계속 꽂고 있는 게 유치 도뇨관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줄이 꼬여 있으면 오줌이 안 빠지니까 환자가 배가 부풀어서 아프죠. 줄이 꼬여 있지 않게, 꺾여 있지 않게 확인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소변 주머니를 꽉 차면 버리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비워주는 거예요. 항상 몸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소변 주머니뿐입니다. 나머지 수액, 영양액, 위관 영양 다 몸보다 위에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내 몸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오줌은 내 몸에서 나간 불순물인데 이게 내 몸보다 위에 있으면 나한테 흡수되면 다시 감염될 거니까 안 된다. 인구 피라미드 유형. 농촌은 직전에 나왔어요. 돈 버는 인구가 50%보다 작아. 그러면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50% 이상이야 많어. 도시에 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별 보러 간다. 요 중간에 많다. 이게 바로 별형, 도시형이에요. 노인 인구가 많다. 문화센터에 항아리 빚으러 가야겠다. 항아리형이죠. 애기들이 많다. 피라미드고요. 애기랑 노인이 같다. 하면은 종형입니다. 문제. 노인 인구가 많다? 항아리형이죠. 돈 버는 인구가 많다? 별형이에요. 금식해야 되는 검사.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휴관적 보신 분 다 아시죠?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이게 바로 금식해야 되는 검사이다. 상부 위장관 촬영술, 대장 내시경, 또 기관지경이 여태까지 나왔어요. 그럼 안 나온 거 뭐 있어요? 위내시경, 위관조영술, 발음관장, 정맥신우, 또 간기능 검사, 약어로 ALT 아닙니까? 또 공복시형 혈당 검사는 공복에 하는 거니까 금식해야겠다. 딱 알죠? 기초 신진대사율 측정. 신진대사 측정하려면 일단 굶어봐라 이거예요. 위,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위, 위내시경, 위, 위관 조영술, 기, 기관지경, 바, 발음관장, 정, 정맥 신우 촬영술, 상, 상부 위장관 촬영술, 간, 간기능 검사, 공, 공복시 혈당 검사, 기, 기초 신진 대사율 측정, 대, 대장 내시경 다 금식한다. 의료 폐기물의 분류. 위의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태반 폐기물, 격리 의료 폐기물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손상성 폐기물이에요. 주사바늘, 한방용 침, 칼날 다 손상성 폐기물에 버린다. 일반 의료 폐기물은 뭐 버린다? 붕대, 거즈, 수액 세트, 탈지면, 일회용 주사기, 그 플라스틱 여기다 버린다. 이 침은 빼서 손상성에 넣고 이 플라스틱은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린다. 오케이.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죠? 체위 총정리 여기서 항상 두 문제 나옵니다. 쇼크 자세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그리고 산후출혈 트렌텔렌버그 포지션, 통목욕했어 어지러워 물 빼면서 트렌텔렌버그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열 중증에서 열 허탈 트렌텔렌버그 포지션입니다. 호흡이 곤란해 하면은 상체를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서 갑자기 숨을 잘 못 쉬겠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공황장애인가요? 그랬을 때 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숨을 쉽니다. 상체를 올려야지 이 호흡 곤란할 때 조금 좋다.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한 번씩 연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드립니다. 이 자세 뭐예요? 수룡이입니다. 생리통 완화도 되죠? 아기가 위치가 좀 반대야 이랬을 때 이 자세를 취한다는 거. 그리고 아기 낳고도 이 운동을 해서 질수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추천자 자세, 새우등 자세, 시행 후 앙하이 똑바로 눕는다. 이 자세 뭐예요? 쇠석이, 절석이, 산부인과 가면 하는 자세입니다. 흉강천자, 능막천자. 흉강천자는요, 이 겨드랑이에서 물 빼죠? 이 복수천자는 배에서 물 빼죠? 기초 영양,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악성 빈혈이 생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비타민 C, 우리 비타민 C 먹으면 피로 회복된다고 하잖아요. 아스코르빈산이 부족하면 괴혈병이 생긴다. 결핵약,
항결핵제, 아이나를 먹었어. 그러면 요거 좀 유력하네요. 다발성 신경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나 복용 시 부작용이 있어서 B6, 피리독신을 먹는다. 임산부는 엽산 먹어라. 비타민 B9이다. 9이 약간 임산부 배 같잖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야, 설사야, 피부염이 생겼어? 그럼 니아신 부족이라는 거. 그리고 입이 자꾸 입병이 생겨. 그러면은 리보플라빈, 비타민 B2가 부족하다는 거. 다 모르시면요. 아이나 하면은 비타민 B6 기억하시고요. 악성빈혈, 코피 터져,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요. 면역이름 요거 국시에 나왔죠? 항감, 면회, 인수. 이 면역 글로뷸린 주사했을 때 이 면역은 뭐냐? 인공수동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귀스트라다무스에서 찍어드렸는데 이거 다 맞으셨잖아요. 그죠? 항감 면역 인수. 항독소 감마 글로뷸린 면역 결정 회복 혈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공수동으로 가세요. 하지만 그냥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 예인능 인공능동이다. 백톡 인능, 백신 톡소율도 역시 인공 능동입니다. 단 항감 면의 인수만 인수, 인공 수동이에요.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얻었어. 초유 먹고 갑자기 면역 얻었어. 뭐예요? 모자수, 자연 수동이에요. 홍역을 앓고 난 후 자연적으로 생겼어. 홍자능. 코로나 앓고 낳고 자연적으로 생겼어. 코자능. 자연 능동이다. 코로나 앓고 자연적으로 생겼어? 코자능, 자연 능동입니다. 에릭슨의 8단계, 여태까지 뭐 나왔어요? 영, 신,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악이다. 유, 자율성 대 수치감은 유악이다. 청소년기는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고요. 노년기는 자통합감 대 절망감이다. 또는 그냥 통합감 대 절망감이다.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습니다. 문제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생산성 대 침체성 뭘까요? 4060입니다. 요거 하나 외우세요, 여러분. 요거 유력하지 않나요? 귀간조 구독자들 4060이 많아요. 생산적으로 열심히 자격증 땄는데 취업이 안 돼서 마음이 침체돼요. 4060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자고요. 아시겠죠? 양심은 몇 살에 생기나요? 6살에 생깁니다. 양심이 생기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죠? 그래서 3에서 6세 학년 전기가 바로 자발성 대 죄책감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예요. 급여는 월급이 아니고 혜택이나 서비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의 대여나 구매가 되겠습니다. 문제 내볼게요. 일정 시간 동안 기간에 보호한다. 이거 요번에 유력합니다. 주야간 보호 유력하죠? 일정 시간 동안 맡기는 거. 아버지가 아침 10시에 가셔서 5시에 그 버스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유치원생들 버스처럼 주야간 보호 센터에서 차로 실으러 오고 데려다주고 해요. 일정 기간 하면은 기간의 기자를 빼서 단기 보호다 이렇게 가시고요.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 보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있다. 입소자를 9인 이내로 받는다 하면은요 공생이죠. 10인 이상은요 시설입니다.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는요, 이렇게 좀 외진 지역에서 가족이 대신 한다면은 돈 준다. 그게 바로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을게요. 강제적이죠. 차등 부과되지만 혜택은 똑같다. 소득의 재분배의 기능이다. 직장가입자랑 지역가입자만 있다. 뭐가? 건강보험료가. 또 제3자 지불제도다. 공단에서 나머지 돈 다 대주니까. 본인 부담금 외래는 30%, 입원은 20%이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에 속한다. 이거는 뭐를 알아야 되냐? 사회보장제도의 3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이 다 들어. 국산, 건건호, 이국,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따로 내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요. 가난한 사람들, 빈곤층만 받을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는요. 특정인, 노인이나 장애인, 조손가전 이런 사람들만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의료급여, 의료보호 같은 말이거든요. 공공부조예요. 빈곤층한테 부조한다. 이게 바로 공공부조예요. 왜 사회보장제도야? 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알아서 해주는 제도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조해주고 특정인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회적인 서비스를 준다 이겁니다. 벌칙 총정리 볼게요. 정신질환 환자에게 노동 강요하면 3.3이에요. 아시겠죠? 환자 비밀 누설 3.3이죠? 근데 그 정신질환자 유기하면 5.5입니다. 근데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겠다고 했는데 퇴원 안 시키면 이거 역시 5.5예요. 노동만 시키는 게 3.3이고 정신질환자 관련된 건 나머지 5.5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치료 거부, 격리 거부 1.1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알게요. 혈액관리법에서의 환자 비밀을 누설했다? 그러면 2.2예요. 일반적인 환자 비밀 누설했다? 3.3 가세요.
감염병 볼게요. 지금 원래는 코로나가 1급이었다가 2급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이제 다 잠잠해져서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예전에는 1급이었는데 지금 2급 됐을까요? 1급은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1급이에요. 아, 신종 감염병이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 음압 격리, 높은 수준의 격리, 갑작스런 국내 유입으로 긴급해졌다. 갑작스럽게 그냥 유행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얼마나 긴급했습니까?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요.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그래서 1급이었는데 이제는 전파 가능성만 있잖아요. 그래서 2급으로 코로나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비드19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1급은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 하면 난리 났었잖아요. 즉시 신고했다. 2,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가 2시에 만약에 결핵 환자 병원에 왔어. 다음날 2시까지 원장님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페이닥터면은 원장님에게, 원장님은 보건소장에게, 보건소장 또는 청장에게죠.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웅 열만 2급이라서 제가 요렇게 따로 뺀 거예요. 결핵 많죠? 2급이에요. 홍역 2급입니다. 홍역 예방주사 보건소에서 공짜로 의무적으로 맞출 수 있다. 공짜인지 뭔지는 몰라도 의무적으로 맞출 수 있다. 맞춰야 한다. 이게 또 국시였죠. A형 간염은 2급이고요. 에이즈는 3급이에요. B형 간염, C형 간염은 3급입니다. 어렵게 나오면은 뭐 E형 간염과 VRSA가 2급이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뭐 어쩌고 SA, 뭐 AB 이런 거는 다 병원 감염증 4급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제내성균이에요. 약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앓는 거, 항생제 내성 생겼다. 이게 바로 병원 감염증입니다. 2급 전파 가능성 하면은 전 2급입니다. 계속 감시 하면은 3급입니다. 계속 감시와 전파 가능성을 잘 아셔야 돼요. 전파 가능성 하면은 3급이 아니에요. 2급이에요. 그래서 전 2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계속 감시,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는 거는 CCTV 같은 느낌 아니야? ABC 1, 2, 3 그래서 3급이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CCTV가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파상풍, 개, 공수병 또 쥐새끼에 관한 거, 모기에 관한 게 다 3급이라는 거. 쥐새끼에 관한 게요. 발진 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 신종근 출혈열, 또 들쥐는 렙토스피라증이 최근 국시에 나왔죠. 여기서 쯔쯔가무시는 원래는 찐득인데요. 쥐 털에 붙은 찐득이 이렇게 그냥 연결을 해서 쥐새끼로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모기는요. 일본내염, 말라리아,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열자 들어가는 거 다 3급인데 성웅 열만 2급이라서 제가 요렇게 따로 뺀 거예요. 열중증 4가지, 열사병 죽는 겁니다.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땀이 안 나고 머리가 망가져서 죽어요. 시상하부랑 관련된 게 바로 체온 조절 중추잖아요. 그죠? 뇌기능에 장애가 있다. 중추신경장애. 열사병의 이 살을 그냥 죽을 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경련은요. 몸에서 염분이 너무 빠져나가서 몸에서 경련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소금물을 먹이던지 식염수가 0.9% 생리식염수 요거를 IV 놓는다. 열피로 열허탈 이거는 한마디로 순환기계 이상 쇼크가 오는 거예요. 트렌틀렌버거 포지션을 한다. 강심제를 투여한다. 피로에는 바카스잖아요. 바카스에는 강장제잖아요. 그래서 이 열피로 하면은 강심제를 투여한다. 이렇게라도 그냥 알겠습니다. 저는 고압 증기멸균 하면은 뭐가 있어요? 스테인리스 가운, 면포예요. 이런 것을 멸균하는데 적합하다. 120도에서 2-30분간. 다른 것들이 꼭 고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고시 차원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그 병원에 고압밖에 없으면 그냥 다 고압에 넣어요. 고압 증기 멸균이 그나마 제일 싸고 대중적이에요. 치과는 특히나 고압 증기 멸균기가 가장 많고요. 건열 말 그대로 건식이에요. 드라이하게 합니다. 왜 드라이하게 할까? 고압은 스팀이 나오는데 건열은 드라이한 거예요. 왜? 파우더에 스팀을 하면은 그냥 반죽이 돼버리잖아요. 파우더 그리고 바셀린 거즈 화상 환자들 바셀린 거즈 붙여줘야 되는데 이 거즈 자체가 멸균이 안 돼 있으면 감염되겠죠. 그래서 바셀린을 묻힌 거즈를 멸균기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열로 돌린다는 거. 이거는 온도가 좀 더 높다. 120에서 140도에는 3시간을 하고요. 160도면 온도가 높죠? 2시간만 해도 된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호가스는요? 고무 제품에 쓴다. 고무하면은 이호가스, 고무 제품은 이호가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내시경 폴리카테터 다 고무예요. 고무 제품은 이호가스가 좋다는 거. 이산화탄소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죠. 실외 아닙니다. 대기 오염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야. 그래서 문 닫고 우리가 수업 받으면은 군집독이 와서 머리가 어지러지래. 창문 열면 된다. 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온실 효과의 원인 기체라는 거. 용존산소 DO가 높으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네, BOD, COD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BOD, COD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고요.
낮으면 깨끗한 물입니다.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고요. 보통 찬물은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물은 더러운 물로 보시면 되고요. 바닷물도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더러운 물질로 갑니다. 이런 세세한 것들이 다 지금 국시 키워드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는 한마디도 쓸데없는 말이 없습니다. 다 국시에 나오는 경우에 다양한 빈출 키워드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DO가 높은 것은 깨끗한 물이다. DO가 낮은 것은 더러운 물이다. BOD, COD, 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모르시더라도 그게 많으면 더러운 물, 적으면 깨끗한 물이라는 거. 그래서 DO와 BOD, COD는 반비례로 가시면 맞겠습니다. 요 추천자 시행할 때의 자세는 새우등 자세 요거 유력하지 않나요? 요번에 체위에서 조금 유력한 문제입니다. 요 추천자 할 때는 요추 3, 4번에서 물 뽑아야 되니까 구부려갖고 물 뽑고요. 다 끝나면 똑바로 누워야 두통도 없고 이 물이 새지 않는다. 앙아이를 취한다. 뇌척수에게 흐르는 척수에 보이는 지주막 하강이다. 요 추천자 어디다 바늘 찌르냐? 요추 3, 4번 사이에 척수에 지주막 하강에다 찌른다. 그러면은 우리 4, 5번 뭐 기억나지 않아요? 심천맥박 어디? 좌측 쇄골선과 이 4, 5번의 늑강골이 만나는 지점 그게 바로 심천맥박이다 했잖아요. 식중독균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오잖아요. 식중독균. 어패를 먹고 걸렸어? 장염 비브리오균 요것도 나왔고요. 포도상 구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식중독균이다. 단체에 급식했어 식중독균이다 하면은 포도상 구균입니다. 잠복기가 가장 짧아요. 먹자마자 먹고 점심시간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애들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죠? 케이크를 먹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어. 이거 포도상 구균이라는 거예요. 또 돼지고기를요 제대로 익히지 않았을 때는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계란 껍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삶아 먹어 이렇게 기억하면은 돼지고기 덜 익혔어 살모넬라균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톨리니스균은요 통조림이 오래돼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밀폐된 혐기성 균이 생긴 거예요. 치사율이 높습니다. 깡통 몇 년씩 있었는데 그 안에 균이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겠죠? 통조림 먹고 걸렸어? 보톨리니스 균이고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 이게요 5-0157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거 뭐 5157이냐 이런 질문도 있고 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0157이냐 하는데요. 질병관리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 5-0157입니다. 그래서 그냥 0157로 하시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을 알아보셔야 돼요. 쇠고기 그 팩트가 뭔가 잘못됐고 덜 익었어 이랬을 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이 출혈된대요. 좀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햄버거 급식을 먹었는데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이 균은 뭐냐? 0157이구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섭취량과 배설량 나올 차례입니다. 설사 배설량 맞죠? 일반적인 정상똥, 정상대변, 배설량 아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저귀는 전체적인 무게를 잰다는 거. 심하게 흘리는 땀, 심한 바람, 배설량이다. 그냥 땀, 발한, 배설량 아니다 이거예요. 배설량 아닌 거 뭐가 있다고요? 그냥 발한과 그냥 똥. 발한, 정상, 대변 요거는 그냥 잴 수가 없다. 배설량으로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는 어떤 마스크다? 강추.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는 저농도다. 나머지는 고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한다. 입으로 음식은 먹을 수 있다. 비일비재하다. 비강 캐뉼라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물론 코비자지만요. 벤츄리 마스크 COPD 환자에게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저농도의 산소 벤츄리 마스크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는 벤츄리 마스크 저농도의 산소를 쓴다. 대장균, 똥균이에요. 똥에서 나오는 균이니까요. 이게 물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을 우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음료수 오염의 지표라는 거예요. 똥물이니까요. 100cc에 한 마리도 없어야 된다. 쓰레기 처리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매립법이죠. 퇴리법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태워버리는 거, 소각 처리하는 거. 덤핑 신드롬 뭐예요? 위 절제 환자, 위를 잘랐어요. 음식물이 들어와서 서서히 소화가 돼가지고서는 똥오줌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조그마니까 먹자마자 줄줄 싸는 겁니다.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이내에 싸요. 밥 먹으면서 쌀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조금 바꿔봐라 이거예요. 탄수화물은요? 입에서 씻고 있으면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에서 뿌띠 알린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입에서부터 분해가 되니까 너무 빨리 분해가 돼. 저탄수화물을 먹고 물은 조금 먹어라. 저수분을 먹어라 이거고요. 지방은 좀 소화가 늦잖아요. 그래서 고지방, 고단백을 먹어라. 이게 바로 덤핑 신드롬 시기가 되겠어요. 비절제한 환자들은요. 그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몸에서 잘 흡수되지가 않기 때문에 악성 빈혈이 온다. 악성 빈혈 하면은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부족하다. 이것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24시간 소변 수집 방법은 뭐냐? 첫 소변은 싹 버리고 끝까지 모은다 이겁니다. 중간에 흘렸거나 뭐 잊어버렸으면 reset again.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수술 후 식이 섭취 단계. 유연경. 제 친구 유연경이요.
처음에 보리차 먹고요. 유동식, 연식, 경식 먹고 일반적인 식사예요. 이렇게 순서로 갑니다. 수술하고 나서 처음부터 막 헤비한 밥을 먹지 않아요. 보리차 한 잔 마시고요. 유동식, 물로 마실 수 있고요. 연식, 부드러운 식사요. 경식, 가벼운 식사, 일반적인 식사를 합니다. 유연경, 일반식이 국가고시에 나왔고 보리차가 국가고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연경. 엘니뇨, 라니냐, 빔뇨, 다뇨, 찬물, 더운물. 제가 이렇게 암기시켰죠? 엘니뇨는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낮다. 엘니뇨, 라니냐.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게 뭐고 낮은 게 뭐고 어떻게 외워요, 그죠?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요 비중이 높은 것은요, 핌뇨. 요 비중이 낮은 것은요, 다뇨. 핌뇨, 다뇨. 온해효과, 냉해효과 배웠죠?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되는 것은 뭐고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되는 것은 뭘까요? 찬물, 더운물. 관절 활액의 점도가 증가되는 것은 찬물, 찬찜질, 냉해효과고요. 더운물 내려가죠? 관절 활액의 점도가 감소됩니다. 엘니뇨, 라니냐, 빔뇨, 다뇨. 찬물, 더운물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내과적인 손 씻기와 외과적인 손 씻기 항상 나오죠? 손이 위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요.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예요. 아시겠죠? 소독 세정제와 솔을 이용해서 손을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군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또 팔꿈치가 아래에 있는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손이 위에 있고 팔꿈치가 아래에 있으면 외과적인 손 씻기라는 거. 외과적인 손 씻기가 뭐예요? 완전히 멸균해라 이 소리입니다. 백내장, 눈이 뿌예, 수정체가 뿌예,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 뿌옇긴 뿌얀데 뭐가 뿌예? 각막이 호딱해, 녹각, 각막이 호딱해. 안압이 올라가고 통증이 있다 하면은 녹내장이고요. 그냥 뿌예, 수정체가 뿌예 하면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수술했어. 압력 있으면 안 되겠죠. 감기 걸리면은 코 풀고 기침하고 이러면은 무거운 거 막 숙여서 들고 하면 눈에 압력 뻑 가니까 안 된다. 수술한 부위는 위, 아래 어딘가요? 위로 올라간다. 단, 능용 환자, 뭐 고름이 흐른다, 귀에 고름이 질질 나와 그러면 아무리 수술했어도 그쪽이 바닥으로 간다. 정신질환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본인도 누구한테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파산 선고받고 회복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돈이 없는 사람이죠. 돈이 없다. 이런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 보호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돈을, 재산을 다 악용할 수 있어서 안 된다. 해당 정신질환자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이랑 그 소송하는 사람 배우자 안 된다. 왜? 이거 돈을 다 갈취할 수 있으니까. 미성년자 역시 본인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죠. 행방불명자, 행방이 불명됐는데 누구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기타 보호 의무자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안 되겠죠? 이 사람들 빼고는 됩니다. 노령자 되고요. 뭐 고령자 되고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됐어. 과거에는 내가 파산했지만 이제는 돈 벌고 있어. 이런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데 단순하게만 기억하세요. 편마비 환자랑요. 편마비가 아니고 일반 손상 환자. 손상 환자가 뭐야? 이쪽 팔 다쳤어. 뭐 기부스했어. 삐었어. 골절됐어.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손상 환자예요. 왼쪽 편마비 환자예요. 그러면은 항상 마비 쪽을 보조하라고 바뀐 겁니다. 건강한 쪽은 보조할 필요가 없다. 편마비 쪽을 보조해라 이거고요. 그냥 손상 환자야. 이쪽이 기부스했어. 기부스는 반대쪽 건강한 쪽 보조해라 이겁니다. 편마비 환자는 그냥 항상 편마비 쪽을 보조한다. 그냥 다친 환자, 그냥 손상 환자는 건강한 쪽을 보조해라. 이건 옛날에도 이렇게 했잖아요. 마비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마비는 뇌졸중이라든지 병이 걸린 거고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게 바로 마비라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항상 마비 쪽을 보조하지만요. 제가 지금 기부스했어요. 인대가 늘어나서. 이런 거는 마비가 아니죠. 그냥 손상된 환자라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건강 쪽에서 보조해야지. 저 오른손 아파 죽겠는데 오른손 자꾸 붙잡고 보조해준다고 하면 저리 치워. 나 건강 쪽이나 잡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올라갈 때 올 지검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이렇게 하시고요. 올라갈 때는 올 지검마, 내려갈 때 근데 혹시 평지가 나오면 뭐야 이러잖아요. 내려갈 때랑 평지가 같아요. 지마건이에요. 올라갈 때는 뭐죠? 올 지검마, 지팡이, 그리고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입니다. 아시겠죠? 지마건은요, 지팡이 마비 쪽 건강한 쪽이에요. 요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세요. 목발은요, 올라갈 때 건강 세트입니다. 건강한 다리, 그리고 세트가 뭐예요? 아픈 다리랑 목발이 세트예요.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없어요. 내려갈 때는 세트 건강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발 내려갈 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세트 건강 이렇게 써놓고요. 세트가 뭐예요? 왼쪽 편마비다 그러면은 왼쪽 그 다음에 목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치는요? 왼쪽 편마비야 그러면은
편마비 쪽으로는 지팡이는커녕 연필도 못 잡아요. 그럼 오른쪽에 지팡이를 잡아야겠죠? 그럼 오른쪽 15, 15cm 여기이다. 새끼발가락에서 15, 15 앞에 여기가 지팡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침상 목욕은요. 침상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왜 침상에서 목욕해? 목욕탕에서 목욕을 못하니까 침상에서 누워서 합니다. 그래서 5에서 10분만 합니다. 영좌침 5에서 10분이죠. 영하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 5에서 10분만 한다는 거. 항상 말투에서 중심으로 닦아요. 손끝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종아리에서 허벅지 쪽으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통목욕은 중요한 게 뭐죠? 통목욕, 통이공 20분 정도 한다. 이 사람이 어지럽다고 하면은 일으키는 게 아니라 통에 물을 빼고 트렌들렌버그 포지션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음부 간호. 여자는 요도질 항문이 맨 마지막이다. 앞에서 뒤로, 안에서 밖으로. 남자 역시 귀음 치양,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순서로 닦는다. 포피까지 뒤집어서 닦아준다. 시설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노인 요양. 노인 요양이라는 말은 공통이에요. 이 네 글자는요. 노인 요양 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입니다. 공생. 입소자로 물어봅니다. 입소자가 9인 이하이면서 이러면 뭐예요? 아, 공생이야.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면서 아, 시설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생은요 9명만 받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시설로 갑니다.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아무래도 뭐 간호사도 있고 의료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9명까지다 하면은 공생이고요. 10명, 20명, 30명. 요양원에 9명까지 있지 않잖아요. 보통 막 50명, 100명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직원들이 있고 이게 돌아가잖아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하면은 시설. 어떤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이고요. 입소자가 9명까지다 하면은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공생입니다. 방어기제 유형 무조건 꼭 나와요. 이거는 딱 어디를 짚을 수는 없지만 이 키워드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대충은 매치가 되는데 이거 너무 생소하다. 이런 것만 제가 혹시 몰라서 2개 찍어왔습니다. 나오면 너무 땡큐인데 안 나와도 어쩔 수는 없다. 이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다. 제가 아무리 귀스트라다무스를 하더라도요. 전치가 뭐예요? 전치 몇 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 만만한 사람한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만만한 사람 갑자기 열받으면 나 얻어맞으면 전치 3주 입원하죠? 이렇게 안겠어요?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편안한 대상자에게 표출하는 것을 우리가 전치라고 합니다. 또 취소는 뭐예요? 남편이 바람피고 아내한테 더 잘해 선물 사줘. 용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죄책감을 일으키는 이런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무효화하려고 애쓰는 게 바로 취소라는 거예요. 결혼 취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람 폈는데 나한테 더 잘해줘. 아 진짜 이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 만만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전치했다. 이게 방어기제의 유형이라는 거. 결핵 환자 누구에게 신고해? 제가 이제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환자가 기침을 2주 넘게 했어요. 그러면 흉부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이러잖아요. 처음에 못 찍어요. 간접 엑스레이 찍습니다. 그냥 엑스레이요? 일반적인 거? 근데 뭔가 결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직접 엑스레이 찍습니다. 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대해서 봅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간접과 직접이 엑스레이 크기였어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CT 찍어야겠는데요. 사실 이러거든요. 교재상으로는 직접 엑스레이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찍는 것입니다. 이런 병원이 있어요. 정형외과는요. 전체 찍었는데 그 부위만 확대해서 선생님 허리가 아파요. 그 부분을 사진을 굉장히 크게 찍어서 정밀하게 보거든요. 그게 바로 직접 엑스레이라는 거.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 결핵이었어. 결핵은 몇 급이에요? 2급이죠. 2급은 몇 시간 이내 신고해요? 24시간 이내 신고하죠? 누구한테 신고해요? 우리 병원장 선생님이 관할 보건소장이나 청장에게 신고하는데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겠죠. 정경 청장 지금 자리 비어있지 않나요? 그랬을 때 누구한테 신고한다?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3차는 뭐예요? 말이 예방이지 그냥 잔존 기능을 활용하자 이거예요. 나 그냥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기능을 좀 활용해서 쓰자. 재활하고 복귀, 재적응하고 물리치료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기능 부전을 최소화해가지고 나 살아보자. 내가 뇌졸중 걸렸지만 반신마비가 됐지만은 남아있는 쪽 건강한 쪽이라도 활용해가지고 나 재활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기능을 회복하고 이런 후유증을 최소화해보자. 이게 바로 3차적인 예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 그대로 정말 예방하는 거. 병 걸리기 전엔 1차밖에 없어요. 예방접종하는 거, 산전간호, 교육받는 거, 캠페인 하는 거, 하다못해 불소도포 하는 거, 양치질 하는 거, 손 씻기 하는 거, 식습관을 개선하는 거, 이런 게 다 1차입니다. 하지만 이미 병이 걸린 상태에서 치료하고 검진하는 거, 다 그냥 2차예요. 건강검진도 무조건 2차예요. 당뇨병 환자인데 식이요법, 이미 당뇨 걸렸어, 2차예요. 흡연학생 상담, 이미 담배 피고 있어, 2차예요. 치매관리, 노인 대상으로 치매 선발 검사를 한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사할 거 아니에요. 검진, 치료하면 무조건 2차예요. 오케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뭐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방보건행정조직입니다. 보건소는요, 시군구에 설치한다. 보건소장은 누가 뽑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뽑죠.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체제의 문제점은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돈과 이 사람은 행정안전부에서 가서 또 허락받아야 되니까 피곤하다는 거. 지방보건조직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 중에서 농특법하고 관련 있는 거 보건진료소죠. 농특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의한 특별조치법. 아니 농촌이라도 울릉도 독도라도 사람 사는데 건강한 인간의 기본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니들 의사는 안 가더라도 간호사, 조산사라도 보내가지고 기본적인 진료를 받게 해줘. 이게 바로 보건진료소예요. 합격합니다. 기간주 기후보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